안녕하세요. 지산튜브입니다. 모든 사람이 부동산으로 행복해지는 그날까지 지산튜브가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은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2024년이 밝았습니다. 2024년 지식산업센터가 어떻게 흘러갈지 전망해보는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말 태영그룹의 워크아웃 때문에 어수선하게 2024년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태영의 워크아웃은 잘 진행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 어수선함은 오래가지 않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23년의 어려움은 2024년에 들어서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들이 작용을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럼 2024년의 지식산업센터는 어떤 흐름을 보일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리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매우 큽니다. 미국의 점도표를 보더라도 4% 중후반까지는 금리가 하락할 것으로 보입니다. 점도표가 4.5에서 4.75 사이에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금리 인하 시기는 미국이 상반기 중에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6월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미국보다 한두 달 정도 뒤에 금리 인하를 단행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리 인하폭도 미국은 1%에 가까운 금리 인하를 하겠지만 저는 우리나라는 0.5 정도에서만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금리 인하폭이 크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부동산이라는 것이 심리가 많이 작용합니다. 그러다 보니 금리 인하만으로도 부동산에 끼치는 영향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지식산업센터에도 좋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급은 어떤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23년 10월 말 기준으로 전국에 지식산업센터가 1328개가 공급되었습니다. 그 중에 수도권에 82%가 공급되었습니다. 그만큼 집중적으로 수도권에 지식산업센터가 공급되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2024년도 2023년에 이어서 공급이 급감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난 영상에 보여드렸던 공급량입니다. 2022년까지 많았던 공급은 2023년에 급감했고 올해는 더 적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물론 공급이 예정된 곳도 있으나 PF 문제도 문제고 분양이 어려워서 선뜻 분양을 진행할 수 없어서 차일피일 미루는 현장도 다수 존재합니다. 부동산 경기도 좋지 않습니다. 많이 경직되어 있는데 얼마나 경직되어 있는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1분기 2488건으로 가장 많은 거래량을 기록했는데 2021년은 큰 변동 없이 2000건 이상의 거래량을 기록합니다. 22년 1분기에는 1830건으로 줄어들더니 22년 4분기에는 746건으로 급감합니다. 23년 상반기에는 조금 반등했지만 3분기에 들어서 다시 줄어드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은 2023년 4분기에도 그리고 2024년 상반기에도 같은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침체를 겪고 있고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신규 창업이나 투자가 줄어들고 있는 것이 이 원인입니다. 이렇게 금리가 높고 경기가 좋지 않기 때문에 특이한 점이 나타납니다. 바로 작은 호실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대내외적인 흐름이 좋지 않은데 매매 가격은 어떤 흐름을 보일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방에서 공개한 자료에 의하면 수도권 지식산업센터 매매 가격 추이가 꾸준히 오르다가 2022년 하반기에 소폭 내림세를 기록하더니 다시 2023년 상반기에는 오름세로 돌아섰습니다. 거래가 많지는 않았지만 우수한 입지 등 상대적으로 인기가 있는 매물이 거래가 되다 보니까 거래 가격이 상승세를 유지하는 겁니다. 지식산업센터의 역할 중에 하나가 오피스의 역할을 대처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 차례 언급했지만 서울의 오피스 공급이 매우 제한적입니다. 공급이 적다 보니까 공실률이 매우 낮게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공실률이 낮게 유지되다 보니 임대료도 상승을 하는 것이죠. 더군다나 대규모의 오피스 공급이 예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한동안은 이런 흐름을 유지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서울을 보시면 2022년 1분기에 7.1%였던 공실률이 꾸준히 낮아지더니 2022년 4분기에는 6.2%까지 낮아졌습니다. 그리고 잠시 오르는가 싶더니 다시 내림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국 공실률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2022년 1분기에 10.4%였던 공실률이 2022년 4분기 9.4%까지 지속적인 하락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23년 1분기에 9.5%로 조금 상승하더니
2분기부터 3분기까지 연속으로 9.4%, 8.9% 공실률이 낮아졌습니다. 그럼 임대료는 어떨까요? 먼저 서울 임대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대료도 꾸준히 상승을 했습니다. 보합은 있을지언정 멈춤없이 상승했습니다. 공실률과 연관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서울만 그러냐? 아닙니다. 전국적으로 확대해도 임대료는 꾸준히 상승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일단 공실률이 낮게 형성되고 있는 것과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불경기에도 낮은 공실률과 임대료가 상승세 추이를 보이는 겁니다. 여기에 두 가지를 더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서울의 3대 경제권역인 CBD, GBD, YBD입니다. 그럼 이 세 곳의 올해 오피스 공실률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CBD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1월 3.99를 보이다가 6월까지 오르락내리락을 반복하더니 7월부터는 지속적인 내림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GBD는 1월 0.65%에서 11월 1.3%까지 소폭 상승했지만 역시 1%의 공실률은 자연공실 수준에도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그만큼 공실률이 매우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YBD는 1월 1.56%에서 11월 0.92%까지 지속적인 하락세라는 겁니다. 경기가 어려운데 공실률이 낮아지고 임대료가 올라가는 이유는 사무실 근무가 늘어나면서 임차 수요가 늘어난 게 원인입니다. 최근 기업에 설문조사를 했는데 90%가 넘는 기업이 재택근무를 폐지하거나 축소하겠다라는 답변을 했습니다. 즉 경기는 나쁘지만 공급도 제한적이고 수요가 늘어났기 때문에 당연히 공실률은 낮아지고 임대료가 상승하는 겁니다. 거기다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임대료가 더 높게 상승을 한 것입니다. 이런 임대료의 상승은 지식산업센터에도 좋은 영향을 끼칩니다. 실제 한동안 고전을 겪던 성수와 문정의 임대료가 최근에 가파르게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영등포는 문정과 성수가 고전할 때 나홀로 상승을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공급이 많다 보니 잠시 숨고르기를 하고 있는데 올해 하반기부터는 다시 상승 추세로 돌아설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곳이 바로 영등포입니다. 올해는 지식산업센터 시장 전반에 걸쳐서 어려움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경기가 안 좋은 것도 문제지만 2023년 많은 공급이 이루어졌었는데 올해도 2023년보다는 줄어들지언정 많은 공급이 예상이 됩니다. 당연히 공급이 많기 때문에 지식산업센터 시장은 어려움이 예상이 됩니다. 올해도 대부분의 현장이 과공급과 낮은 임대료로 고전을 할 것입니다. 미리미리 대비를 하셔야 됩니다. 하반기부터는 경기 회복도 있고 금리 하락도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식산업센터 시장도 조금씩 회복을 할 것입니다. 하지만 2023년은 아마도 지식산업센터 시장의 가장 혹한기가 아닐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욕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저는 지금 시기가 반대로 투자의 가장 적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지식산업센터가 투자 적기냐? 그건 아닙니다. 당연히 입지를 보셔야죠. 물론 입지에는 교통이나 주변의 환경 그리고 개발 이슈 등을 잘 판단하셔야 됩니다. 이미 분양을 받으신 수분양자분들은 혹한기가 예상이 되는 2024년을 미리미리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영상 아래 더보기를 누르셔서 제가 운영하는 단톡방에 들어오시면 지식산업센터 관련돼서 다양한 의견을 나누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들어오셔서 다양한 의견을 나눌 수 있는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부동산으로 행복해지는 그날까지 지산튜브가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은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